옛날 옛적 그리스의 한 작은 마을에 에피카리온이라는 이름의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에피카리온은 매일 아침 마을의 작은 숲속에서 산책하며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평온을 찾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며 종종 인생의 조언을 구하러 그의 작은 오두막집을 찾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 상인인 헤르마오가 에피카리온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매우 성공적인 상인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재물과 명성을 쌓을수록 마음의 평화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불안에 시달렸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느라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헤르마오는 에피카리온에게 자신이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현자님, 저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왜 제 마음은 계속 불안한 걸까요? 더 많은 성공과 부를 원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에피카리온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헤르마오에게 숲속으로 산책을 같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푸른 나무들 사이를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에피카리온은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헤르마오, 이 꽃을 보게. 이 작은 생명체는 그저 물과 햇빛을 받으며 자기 위치에서 피어날 뿐이야. 더 높은 나무가 되려 하거나 더 큰 열매를 맺으려 하지 않고 자기 필요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하지. 헤르마오는 그 꽃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에피카리온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우리 인간도 그 꽃처럼 살면 어떨까?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좇느라 고통받기보다는 이미 우리 앞에 있는 작은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면 어떨까? 그것이 바로 에피쿠로스가 말한 진정한 쾌락이란다. 잠시 생각한 헤르마오는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정신적인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걱정과 욕망이 떠다니는 거요. 에피카리온은 잠시 멈춰 서더니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호흡을 통해 마음의 고요를 길들이라네.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지. 그리고 필요한 것을 빼닫고 불필요한 것에 대한 욕망을 놓아보게. 그날 이후로 헤르마오는 에피카리온의 조언을 가슴에 새기고 매일 밤 자기 전 호흡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금씩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무의미한 욕망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뒤 헤르마오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하며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가 아닌 자신의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에피카리온의 가르침은 헤르마오의 개그가 평생 찾아 헤매던 아타락시아라는 마음의 평화와 만족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져 그들에게도 진정한 행복이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뉴욕의 한 고층 빌딩에서 일하던 바쁜 광고 기획자 제니는 항상 일, 그리고 또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카페인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갔고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기막힌 아이디어를 쥐어짜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항상 마음 한 구석에 아무도 채워줄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한 철학 강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바로 바리흐 스피노자의 범신론이었습니다. 강의 중 강연자는 신과 자연, 우주 만물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스피노자의 주장을 설명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제니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도시의 야경, 거리의 소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연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주말 제니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뒤로하고 갑자기 혼자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는 위대한 자연이 그대로 남아있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성한 숲길을 걸으며 숲속의 고요함 속에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마치 그 숲속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무의 가지 하나하나,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 하나하나가 신의 한 부분이라는 스피노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참을 걷던 그녀는 우연히 작은 개울가에 다다랐습니다. 햇살이 개울물을 반짝이게 하고 그 옆에는 나비가 한가로이 날고 있었습니다. 제니는 그 앞에 앉아 물소리를 들으며 차분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생각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모든 것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자연과 자신이 하나가 되는 느낌, 그것이 바로 스피노자가 말한 범실론의 진정한 의미인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제니는 사무실로 돌아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광고 기획회의를 할 때 과거와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득하기보다는 그 제품과 그 제품이 속한 자연, 그리고 사람들 모두가 하나의 큰 흐름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광고는 더 이상 피상적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동료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회의 중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제니, 어떻게 그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야? 제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모두 거대한 하나의 퍼즐 속에 있거든. 그 퍼즐 속에서 각자의 조각을 발견하고 그 고유한 자리를 찾는 거야. 이 말은 스피노자의 철학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제니는 일상 속에 숨어있는 신의 존재, 즉 자연의 아름다움과 질서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순간에서 스피노자의 범신론을 경험하며 신은 초월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렇게 제니는 자신의 삶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어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다양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모두 최첨 단기술과 전통적인 풍습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에서 가장 주목받던 것은 바로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는 유명한 철학자인 존 로크의 백지설을 기반으로 한 특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의 이름은 빈서판 아카데미였고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칠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입생들은 첫날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하얀 종이를 손에 쥐고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자 교장 선생님인 루시아스 가촌천이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얀 종이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 종이에 스스로의 지식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께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 배워나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첫날부터 빈서판 아카데미의 교육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 동안 학생들은 각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직접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과학 수업에서는 교실 밖으로 나가 식물을 직접 심고 관찰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연대기를 배우는 대신 연극을 통해 역사 속 인물들이 되어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수학 문제들은 마을의 시장에서 문제, 해결과 계산을 통해 실제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생들은 자신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지식과 시각을 쌓아갔고 이는 그들에게 주입된 단순한 정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인 엠마는 친구들과 함께 마을의 강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다양한 물고기를 관찰하며 생태계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엠마는 이 경험을 통해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고 그녀의 빈서판에는 생태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새겨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빈서판 아카데미의 학생들은 대학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암기를 잘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책을 찾을 줄 아는 창의적인 인재들로 성장했습니다. 이 학교의 교육 방식은 마을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변화를 보고 흥미로워했고 그들도 자신의 삶에 있어 새로운 경험을 통해 배우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점진적으로 창의적이 고진보적인 환경으로 변모했습니다. 결국 빈서판 아카데미의 성공은 단순히 교육 방식의 혁신을 넘어서 경험을 통한 학습이 우리의 사고와 이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학생들은 백지와 같았지만 각자의 경험을 통해 자신만이 독특한 이야기를 써내려갔고 이는 그들 자신과 마을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마음이 백지 상태로 시작하여 경험에 따라 형성될 수 있다는 존 로크의 철학적 주장이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류가 얼마나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알랭 바디우의 사건, 이론이 직접 적용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 마을은 산과 호수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했지만 삶의 패턴은 조금 단조로웠다. 주민들은 일상 업무와 가족 행사, 주말에는 마을 시장을 여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일이 거의 없었다. 이 평온한 마을에는 박사가 한 명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은 파리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마을 출신의 철학자였다. 그는 항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싶어 했지만 그들의 일상에 깊이 박혀있는 관습을 바꾸기는 어려웠다. 주민들은 그를 다소 괴짜로 여기며 그의 아이디어를 대수롭지 않게 듣는 경우가 많았다. 어느 날 철학자는 마을 광장에 큰 텐트를 치고 모든 주민들에게 저녁에 그곳에 모여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사람들이
매일의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해보길 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회의적이었지만 박사의 진지한 호소에 이끌려 결국 마을 사람들은 궁금증을 품고 모였다. 텐트 안은 어두웠고 중앙에 커다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철학자는 미소를 지으며 상자 옆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오늘 우리는 이 상자 속의 비밀을 통해 사건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밀은 여러분의 참여 없이는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지만 동감하는 소년이 앞으로 나왔다. 그는 두려움 반 기대감 반으로 상자를 열었고 그 순간 상자 속에서는 수많은 비둘기가 날아올랐다. 비둘기들의 갑작스러운 출현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동시에 그들은 흥분과 기쁨에 휩싸였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 철학자가 말했다. 여러분이 방금 경험한 것이 바로 사건입니다. 예상할 수 없고 설명할 틈도 주지 않지만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의 방식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부터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사건을 그저 기억 속의 재미있는 해프닝으로 남길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는 출발점으로 삼을 것인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날 이후 마을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지지하며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없었던 독서 모임, 예술 전시회, 음악 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졌고 그 마을은 점점 더 활기차게 변모했다. 결국 그 마을은 그 사건을 통해 자신들을 새롭게 정의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그제서야 철학자가 전하고자 했던 사건의 의미를 비로소 이해했다. 그들의 삶에 때때로 등장하는 무작위적이고 예기치 못한 사건들을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들이 주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며 나아갔다. 이 썰은 현대 사회에서도 명심해야 할 사소한 교훈을 전해준다.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라는 것. 그것이 바디우이 사건이 가진 진정한 힘인지도 모른다.